자, 이 차량은 잘못 사셨어요, 차를. 이 정도 상태라면 사실 전에 판매자가 상태를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아마 알고 있으면서 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 이 차가 되게 멋있어 보이니까 이제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이 차를 구매하신 건데, 그때 향수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 잘못 사셨고. 자, 2000년식 BMW 246 모델 3 시리즈. 이 차량은 323이라는 호칭을 써요. 그래서 323 같은 경우는 엔진이 2500cc 엔진이 올라갔고, 이렇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M54 엔진과 동일해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아들하고 만들었던 그 모델의 엔진과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MOE-TU라고 해서 싱글 바너스 엔진에서 후기형으로 바뀌면서 더블 바너스 엔진의 후기형 엔진이에요. MOE의 후기형이고 M54의 아주 초창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엔진이 좀 되게 드물긴 한데, 왜 이 차를 구매하셨냐면 이제 직장 생활에 실증이 나고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나도 올드카를 한번 복원해서 타볼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구매를 하셨어요. 구매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의 조건은 수동이어야 돼. 그래서 수동 모델인데도 비싸게 이 차량을 구입을 하셨어요. 수동 모델이라서 비싸게 구매한 거죠. 사실 원래 수동이 더 싼 모델인데 지금은 희소성 때문에 수동 모델을 좀 더 비싸게 파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비싼 가격에 주고 사오셨고, 이제 운행을 해보니까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걸 아셔가지고 이제 냉각계통을 싹 교환을 하셨어요. 하셨는데도 지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실온 건지 얼마 안 됐는데도 냉각수가 압력이 좀, 시동을 걸은 지 얼마 안 됐었는데도 소음이 막 칙 하는 소음이 발생이 되면서 상태가 그래요. 요거는 지금 팬이 전동팬이 달려 있는데, 제가 왜 246 개조할 때 보면 전동팬 개조에 쓰잖아요. 전동팬은 원래 수동식 모델에 들어가 있는 게 전동팬이고, 오토 모델에는 이제 팬클러치를 사용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전동팬도 교체가 돼 있고, 요거 냉각수, 호수, 라디에이터까지 교환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열이 지속적으로 오르니까 아마 냉각 라인을 전부 다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보통 실린더 헤드 쪽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보통의 업체들은 이제 냉각 라인에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헤드 쪽에 문제일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시잖아요. 10몇 년 전부터 사용해왔던 약품이 있어요. 영상에서도 몇 년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컴프레션 리크 테스트 플루이드. 이게 뭐냐면 배기가스를 감지하는 약품이에요. 그래서 배기가스 감지가 되면 이 지금 파란색의 이 약품이 색상이 변하게 돼 있죠. 냉각 라인에는 배기가스가 올라올 이유가 없으니까, 배기가스 올라온다고 하면 실린더 헤드 가스켓 또는 실린더 헤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보여드릴게요. 지금 점프돼야 되나? 배터리가 완전 방전 상태라. 네, 냄새 맡아봐. 매연이 들어온 냄새? 매연이 섞여 있는 냄새? 약간 그런 냄새가 나는데 좀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아요. 오일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에요. 이게 원리가 되게 간단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각수 라인에는 이 배기가스가 섞일 일이 원래 없어요. 근데 헤드나 헤드 가스켓이 고장이 났을 때 냉각수 라인에 폭발 압력, 배기가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냉각수 라인에 배기가스가 엄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냉각수 라인에도 압력이 상당히 많이 차게 돼요. 아까 제가 열 때 피식 하는 소리 들었잖아요. 잠깐 시동 걸었는데 여기 리프팅하기 위해서 시동 건 거거든요. 그리고 엔진도 소리가 좀 이상해요. 딱딱딱딱딱딱딱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요. 제 생각에는 히팅으로 인해서 피스톤이 닳아서 벽이 긁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피스톤도 제가 일단 한번 빼볼 거예요. 엔진을 내려서. 엔진 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이거. 자, 이상하죠 벌써. 기포가 이렇게 쭈르륵 올라온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기포가 올라온다는 거는 냉각수 라인에 계속 압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에어가 빠지면서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지금 색깔 바로 변하잖아요. 바로 변하네. 색상이 바로 변하고 있어요. 가솔린의 경우는 노란색으로 변하고 디젤의 경우는 녹색으로 변한대요. 그린. 이거는 노랑이죠. 이거 가솔린 모델이니까. 바깥의 공기에서 맑은 공기를 쓰면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가요.
파랑으로 거의 돌아왔죠. 일반적인 배기가스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관할 때도 뒤집어서 보관해야 돼요. 딴 거는. 안 그러면 정비구의 배기가스로 인해서 색상이 자꾸 변해요. 자, 이 차량은 잘못 사셨어요, 차를. 젊었을 때 이 차가 되게 멋있어 보이니까 이제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이 차를 구매하신 건데, 그때 향수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 잘못 사셨고, 이 정도 상태라면 사실 전에 판매자가 상태를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아마 알고 있으면서 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되게 심하게 변한 거고, 이렇게 빨리 변하는 차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라면 지금 엔진이 히팅을 되게 심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심하게 하면 헤드를 눌러주기 위해서 헤드볼트를 꽉 조여야 되는데, 실린더 블록에서 볼트의 나사산, 헤드볼트를 잡아주는 나사산이 열에 의해서 나사산이 고장이 났을, 힘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토크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그 토크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나사산을 재생하거나 복원을 하는 행위는 의미가 없고, 요거는 중고 엔진을 구해서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고 엔진을 저희가 구해놨고, 되게 어렵게 구했어요. 이 모델이 전기용 모델이라 대부분 패션에서 버린 엔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비싸게 팔아요. 그게 뭐 시장의 원리니까. 아무튼 요거는 일단 작업을, 엔진을 구해놨고, 그 구해놓은 엔진을 수리해서 저희가 다시 올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엔진을 내리고 여기가 정확히 어디가 고장나는지 제가 분해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엔진을 내려봅시다. 배터리 먼저 빼서 충전이 될까? 완전 방전돼가지고 안 될까? 네, 일단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충전기에 물려서 충전을 좀 해보고, 비용을 좀 최소한으로 그런 비용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해야 되니까 배터리 탈거를 아예 해서 충전기에 하는 동안은 물려놔보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M54 엔진과 M52 TU의 엔진의 특성을 보면 뭐가 다르냐면, 악셀레이터 쪽에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이 있으면 M52 엔진, 케이블이 없고 전자식 스로틀이다 그러면 M54 엔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케이블이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벨트도 다 달라졌네. maintenance를 시작합니다. 안 움직이네. 이거 쩔었다, 야, 이거. ISA 밸브. 이거 공회전 조절하는 밸브인데, 이러면 시동 꺼지는데? 아까 꺼졌지? 네, 엄청 많이 꺼졌어요. 이 막혀가지고 열리질 않은 이 시동이 꺼지지. 자, 반전자식 트로틀 바디. 트로틀 바디는 전자식인데 얘는 DSC. 아마 이게 크루즈 컨트롤 쪽 케이블일 거야. 나머진 다 전자식으로 돼 있었던 시절. 이제 나중에는 다 전자식으로 바뀌었고. 뭐 이거 수리 한참 해야 되는 건데. 로암 부식이 다 돼서 흔들려. 이거 보면. 내가 봤을 땐 이거 엔진을 수리하고서도 차답게 타려면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쓰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엔진에만 비슷한 금액을 써야 되니 참 안타깝다. 이 라디에이터 갈면서 이걸 하나도 안 갈았구나. 나 다 바꿨는 줄 알았더니 통도 안 바꿨네. 원래 세트 상품인데. 내가 생각하는 차량 가격은 400이야. 이게 이제 330은 모델의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상태가 좋으면 1000단위 이상 가는 것도 있고, 복원 잘 해놓은 건 2,000만 원 이상 가는 차들도 있어요. 근데 330을 제외하고 320, 318, 325 걔네들은 개체수가 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사실 차량 가액을 거의 쳐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400을 쳐주냐면 이 차 수동이란 말이에요.
수동을 수압하려고 보면 수동 수압 세트, 클러치 세트, 미션, 샤프트, 디프렌셜까지 해서 한 세트로 판매하는 게 해외에서 한 400에서 450 정도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는 순수하게 수동의 가치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동 부품을 떼서 쓴다고 생각하면 400에서 450, 많이 주면 500. 근데 거기다 엔진까지 망가졌으면 딱 그 가격 이상을 줄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구매하실 때 1,000만 원을 넘게 주고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사실 이거 수리할 때까지 고민이 되게 많으셨어요, 차주분께서. 저도 좀 말리고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1,000만 원을 넘게 주고 사고 한 200만 원 뭐 그 이상 들어가셨나 봐요. 그 이상 들어가니까 한 1,200 이상 이 차에 들어갔는데 본인 엔진이 망가져 있는 거지. 전 차주는 뭐 난 괜찮았다라고 하시니까 되게 좀 곤란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수리비만 좀 협상을 하고 수리를 아예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이제 맡기신 거고, 이 올드카들 구매하실 때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냥 내 옛날에 좋아했던 차야라고 무턱대고 구매하시면 안 되고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올드카는. 그리고 그 올드카를 많이 만져본 사람들한테 꼭 문의를 해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건 진짜 시세가 한 200에서 2천만 원까지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0배를 어느 기준으로 돈을 줘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고민 많이 하고 사셔야 돼요. 일단 엔진 내리고 탈거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전기형 차들은 연료압력 레귤레이터가 여기 따로 달려 있어요. 후기형의 경우는 연료 필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필터 가격은 똑같은데 이 레귤레이터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해. 연료압력 조절 밸브이기 때문에 레귤레이터 교환하는 게 좋은데 이 너무 비싸서 잘 안 갈아. 시동 지연 문제 잘 생기거든요, 이거 망가지면. 그래서 요거는 신형 필터를 주문하면 필터에 레귤레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빼서 여기다 박아주면 돼. 그러면 레귤레이터를 아주 싸게 갈 수 있고 필터 버리면 되니까. 필터 얼마 안 해. 마지막에 내가 조립할 때 후기형 필터로 해서 요거 딱딱 껴드릴게요. 에이 진짜 너무 비싸게 팔았어. 지금 보조 탱크랑 이게 하나도 안 바꾼 거랑 라디에이터 바꾸면서 원래 이렇게 노나? 이게 없어졌네 이거. 그래서 여기 같이 껴지는데 네. 이걸 안 옮겨놔놨구나. 밑에 팬도 그러면 노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이 브라켓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 이게 없네. 전동 팬도 그냥 그럼 밑에가 허당이었던 거야? 일단은 작업하면서 얘 주문해야겠다.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이게 고정이 안 돼서 이게 일단 안 되고 이 물 탱크 교환해야 돼. 수입차를 대충 하는 데가 많아. 센스 없이. 중고차 고르는 법 영상에 보면 항상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뚜껑 열어보고 이 안에 이런 우유빛깔 같은 게 있으면 엔진이 물 먹은 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 헤드가 나가긴 했는데 이거는 운행 잘 안 해도 이래요. 이렇게 결로 때문에 생기는 거라 요것만 보고 중고차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다 일반화 시켜서 생각하지 마라. 근데 오일은 잘 관리됐네.
나사산이 딸려 나온다는 거지. 이게 블록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 나사산이 열에 의해서 이미 나사산이 약해진 거야. 저 정도 임팩트 힘을 못 견디면은 안 되거든 이거. 지금처럼 히팅한 차들은 다시 한번 토크를 줘서 조여보면 되는데, 이렇게 알루미늄 블록으로 내린 것들은 열에 의해서 이미 이 쇠가 약해졌거든. 약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마지막 볼트 힘을 딱 주다 보면 툭 하고 넘어버리고, 그 다음 때는 블록에다가 헬리코일을 박아서 나사산을 만들어주는데, 나사산을 만들어서는 이 헤드볼트의 토크를 버티질 못해서 보통 1년 정도 이내에 헤드가 다시 재손상이 일어나요. 일단은 헤드를 한번 내려보고 상태를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때 배기볼트가 다 네. 헛돌았잖아.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터졌지. 네. 이 자리 터졌고, 여기 터졌고, 여기 터지고, 여기도 너무 네. 넘나들기 시작했고, 여기 심하게 터졌지. 여기 여기도 터지고, 요렇게 터지고. 차이가 나네. 흡기 쪽보다 배기 네. 쪽이 다 터졌잖아. 네. 근데 여기는 덜 터졌어. 그래도 여기는 힘을 받았었잖아 그나마. 네. 이 정도면 계속해 끊어진 거 아니야 이거? 끊어졌을 것 같은데 여기? 자, 여기 터졌어 완전히. 자, 여기 끊어져 있잖아. 여기 가스켓이 완전히 끊어져 있고, 여기도 보자. 여기도 안에가 안 좋아. 여기도 끊어지려고 하고 약해. 여기 완전히 끊어졌고, 미션 떼고 피스톤 한번 빼보자. 이게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한번 좀 보자고. 내가 봤을 때는 피스톤 깨지기 직전일 것 같거든 이 상태면. 실린더도 여기 라이너를 보면 여기가 코팅이 벗겨졌어. 여기 검게 되어 있는 면이 코팅이 벗겨진 면이라 우리가 손으로도 느껴지거든 이게. 여기도 그렇고 딱딱딱딱딱딱 소리 났잖아. 여기도 그렇고. 이래서 피스톤 소리 난 거야 이거. 실린더 라이너가 이렇게 손상이 됐다는 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과도한 히팅,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피스톤이 원래 정상 수치보다 너무 과도하게 팽창하고, 팽창한 상태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뻑뻑하게 움직이면서 라이너를 긁어버린 거예요. 라이너의 손상이 이 정도 있으면 분명히 피스톤 스커트부의 손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스톤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진을 우리가 그냥 바꾸면 되는데, 바꾸기 전에 어떤 고장이 났는지는 다 상세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을 좀 더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독 좀 눌러주시고 제발. 구독을 구걸할 수도 있잖아. 물이 많이 들어왔었네. 오일에서는 표시가 안 나도. 벌써 먹기 시작했잖아. 물 먹은 차들이 특징이 지금은 멀쩡해. 헤드 작업하고 좀 있으면 엔진 퍼져.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헤드 가스켓이 터져서 엔진 오일에 물이 유입이 되고, 물이 유입이 되면 윤활성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메탈 베어링의 수명을 단축시켜요. 그래서 헤드가 나갔을 때 보통 이제 정비 업체에서는 엔진까지 교환하세요 라고 하기엔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얘기하기가. 근데 실제로 헤드를 작업하고 나면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엔진이 붙어버려요. 기껏 몇백만 원 쓰고서 헤드 수리를 했는데 운행하다 엔진 붙어버리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거든요. 정비 업체도 마찬가지고 차주도 마찬가지로 둘 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뜯는구나. 구독 꼭 눌러줘야 돼. 구독을 구걸할 수도 있잖아. 이 검은 게 달아서 얘가 없어지고 있어. 그치? 그리고 링은 깨지거나 한 건 없는데 링 간격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뜯어서 보면 알겠지만 실린더 헤드 쪽에 당연히 손상이 있고, 거기에다 헤드 가스켓도 터져버렸어요.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건 엔진이 열을 안 먹은 엔진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이 차가 들어왔을 당시에 저희가 이게 작업 전에 시동 걸었을 때 보면 딱딱딱딱딱딱딱 소음이 났었잖아요. 그리고 엔진도 소리가 좀 이상해요. 딱딱딱딱딱딱딱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요. 그 소음이 뭐냐면 피스톤이 라이너에서
요렇게 움직이면서 때리는 소리예요. 간격이 많아지면 얘가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때리거든요. 그래서 그 소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작업 전에 그 차주분께 충분히 상담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요거는 엔진을 살릴 수 있는 엔진이 아니다. 이거 살리면 금방 다시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다 뜯어본 거예요. 다 뜯어서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지금 블록도 망가졌지, 블록의 라이너도 망가졌지, 볼트 나사산도 망가졌지, 피스톤도 지금 스커트가 다 닳았지, 메탈 베어링까지 망가졌으면 사실 이 정도면 이 부품들을 다 교환하면 새 엔진값 나와요. 그래서 그냥 중고 엔진을 어렵게 구했고, 중고 엔진을 다시 뜯어가지고 조립을 해야 돼요. 오일도 자주 먹으니까 헤드 쪽에 가이드실도 교환해서 싹수리해서 엔진을 올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 매장은 피스톤 뺐다고 민원 넣고 고소하지 마세요. 저희 매장 원래 엔진 수리가 가능한 매장이기 때문에 엔진 내려도 불법이냐 아니냐 다시지 마세요. 저희는 불법 아니에요. 저희 정식적으로 허가된 매장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자동차 엔진의 고장의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실린더 헤드 쪽에 오일이 소모돼서 이제 고치는 경우, 아니면 밸브가 구멍 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는 간단하게 헤드 쪽만 수리하면 되는데, 이제 좀 큰 고장이라고 하면 여기 크랑크샤프트가 윤활 부족으로 해서 고착이 된 경우가 좀 큰 고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린더 라이너가 이렇게 먹은 경우, 그런 경우도 좀 큰 고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링이라는 작업이 이 라이너를 깎고 다시 새로운 라이너를 박아서 가공을 하는 거를 보링이라는 언어를 썼었어요, 예전에. 보통 라이너를 깎거나 크랑크샤프트를 교환하는 문제들은 좀 큰 고장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고장이 뭐냐면, 그래도 그거는 교환을 하면 고칠 수는 있잖아요. 간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히팅에 대한 거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사실 크랑크샤프트 먹은 거랑 실린더 라이너 먹은 거보다 훨씬 더 큰 고장이 나니까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고, 냉각수 관리 꼭 잘 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냉각수 관리랑 온도 관리. 온도 관리는 운전자가 할 수 없으니까 냉각수 관리라도 꼭 해주셔야 돼요. 엔진은 엔진 오일하고 냉각수, 그런 각종 윤활유들 관리를 잘 해주셔야 수명이 길어져요. 구해온 중고 엔진으로 저희가 다시 조립을 시작할게요. 껍데기는 제 걸 닦아서 써야겠다. 이거 뭐 헤드까지 어차피 다 까야 되니까 싹 분해하고 둘 중에 상태가 괜찮은 걸로 조립을 하자고. 뭔가 이 막막하고 암담하고 그렇다. 자, 요 중고 엔진 가져온 거는 지금 상태가 안 좋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분해를 해서 상태를 보면 이 안에 실린더나 실린더 헤드 상태, 이런 것들이 전부 상태가 생각보다 좋아요. 겉에는 퀄리티가 완전히 버리는 엔진을 우리한테 던져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상태가 좋아요. 하부는 그대로 쓰고, 요 가이드, 플라스틱 가이드는 신품으로 바꿀 거고, 요 체인은 그냥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워터펌프나 요 댐퍼풀리 이런 거는 저쪽 차에 있던 엔진의 상태 좋은 거랑 섞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좀 세척을 좀 해야 돼요. 너무 더러워서 오일팬도 분해하고, 헤드도 다행히 상태가 그래도 오래됐지만 좋은 상태고, 이렇게 연소실의 모양을 봤을 때는 오일 소모도 거의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의외로 괜찮은 엔진을 사왔다. 별로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가. 그래서 요거를 세척을 싹 해서 이 엔진을 살려볼게요. 살려서 저 차를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자, 이제 중고 엔진 사온 걸 여기다 스탠드에 걸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다 걸어 놓고 얘네들 세척하고 이제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딱 뜯어서 이거는 사실 엔진이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는 열어보기 전에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안하고서 막 그냥 얹을 수는 없고, 분해해서 다시 다 재조립해야 돼요.
오일팬 볼트를 이렇게 쇠로 만들었었는데 이때 낭만이 좀 있었지. 오일팬을 이걸 쓰자.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얘 안에 석유로 싹 닦고 그냥 빼면 저렇게 안 빠져. 깔끔하지 않아요? 이래야 또 작업자가 맨손으로 또 작업할 때 기분이 좋지. 왜냐하면 맨손으로 해야 되는데 블록이 너무 들어오면 만지기 싫어질 거 아니야. 걔도 잘 닦아야 돼. 크랑크샤프트만. 요맘쯤 요 차가 입고되기 얼마 전쯤에 246을 이제 복원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이제 차를 한 대 사시고 그 차를 수리를 하시는 동안 오래된 차니까 부품 수급도 어렵고 해서 부품 차를 하나 사자. 그래서 330을 하나 사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사와서 이 차는 부품으로 떼서 부품 떼쓰려고 사오셨는데 너무 차가 마음에 드신다는 거예요.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차를 복원해야겠다는 거예요. 부품 차를 사온 거를. 원래는 이제 미리 샀던 차는 복원이 이미 다 끝났어요. 외관 복원, 실내 복원 다 끝났고 하체랑 엔진 쪽은 아직 손을 안 댔는데 일단은 부품차를 가져오신 거를 복원을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체랑 뭐 가이드실 바꾸고 뭐 이런저런 작업해서 한 700만 원 넘게 수리비를 쓰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차를 찾아가셨죠. 찾아가시더니 아, 이 서력이 원래 이렇구나. 그래서 처음에 복원했던 그 차를 다시 맡기시고 가셨어요. 이것도 똑같이 작업해줘요. 그분이 이제 이사륙을 2대를 끌게 되신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부품차를 수리했던 그 차는 시운전 해보니까 오일 새고 뭐 그런 거 빼고 차 자체는 하체만 수리하면 완벽한 정도의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서 복원할 때 되게 저희들도 수리하면서도 기뻤거든요. 야, 이 차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 차도 있다. 잘 공부를 하셔서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요거는 이제 메탈 베어링을 신품으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 우리가 이제 기존의 메탈 베어링들을 2대분을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요 크랑크 샤프트랑 요 커넥팅 로드 사이의 베어링의 간격을 측정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메탈 베어링을 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 게이지인데 이렇게 끼워서 간격 측정하는 거예요. 요게 플라스틱 게이지예요. 머리카락 같은 거. 이제 장착하고 하면 되는데 그때 가면 또 물건을 못 구할까봐 지금 미리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0.03까지) 허용 수치니까 이 정도면 이 피스톤 링은 너무 많이 쩔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세척하고 여기에 폼파로 해서 안에 슬러지 다 닦았어요. 왜냐하면 링이 이게 부드럽게 돌아야 되거든 이게. 근데 너무 안 돌았어. 진짜? 네. 만 채우고 쉬고 걸면 되거든. 아, 서머스탯은 무조건 교환해야 돼. 어차피 뺐다 붙이면 다 새.
셀프 시켜야 돼요, 두 개. 체인컵을 안 뿌렸어. 스프레이가 없네. 실린더 헤드는 중고 엔진 사온 게 겉에는 퀄리티가 막 떨어져 있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엔진 상태는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살려서 이제 밸브에 기밀 테스트 해보고 기밀이 유지가 되는지 테스트 하고 이제 밸브 랩핑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실, 오일을 워낙 많이 먹는 엔진이기 때문에 가이드실까지 교체를 다 마무리 해놨어요. 세척 상태는 뭐 블럭처럼 해놓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가 최선이었어요. 깨끗하게 닦았는데 블럭처럼 안 되잖아요. 여기는 또 도색을 하면 보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하고 조립을 한번 해봅시다. 이 엘링 제품은 믿고 쓰는 제품인 거 아시죠? 믿어도 되는 제품. 코퍼 스프레이를 좀 뿌려서 조립을 하려고 해요. 코퍼 스프레이를 안 뿌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뿌리는 거 가지고 어디는 안 뿌리던데 그리고 뭐 뿌리는 게 정답이야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뿌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금속과 금속 사이는 금속 안에 가공되는 게 다 칼날처럼 이렇게 깎아 나가거든요. 실제로 현미경을 보면 우둘투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메꿀 수 있는 실리콘 스프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왕이면 요 사이에 요런데 실린더랑 물관 사이 요런 관들이 또 오래되면 잘 터지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블록이 안 좋으면 이 지금 90도 두 번 돌리는데 두 번째 토크를 못 버티고 볼트가 넘어버려요. 볼트가 넘어가면 이제 다시 내려야지. 오케이. 사실 이게 이제 엔진을 바꾸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헤드볼트의 힘을 받을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차주분께도 말씀드렸던 게, 블록을 수리를 해서 쓰더라도 이 헤드볼트를 받을 수 있는 토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우리가 치과를 예를 든다면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이제 내부에 뼈가 뭐 골다공증이 걸리거나 하면 아무리 임플란트를 박아도 부서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블록이 열을 받은 블록이면 퀵서트면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그 퀵서트도 받아들이는 쇠가 이 블록이에요. 그 블록이 약하면 퀵서트조차도 뽑혀 나와 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다가 퀵서트라든지 헬리코일이라든지 박아 놓으면 실제로 작업하고 1년을 채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기다 이 BMW 엔진은 기본적으로 엔진 열이 다른 엔진에 비해서 10도가 딱 높거든요. 최고 온도가 정숙 주행의 경우에 118도까지 유지를 해요. 120도가 한계점인데 118도까지 쓰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BMW가. 온도를 높이는 이유는 엔진의 열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높이는 거거든요. 문제는 한번 히팅을 받은 차들은 이 쇠가 이제 더 이상 버티질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엔진을 통째로 바꾸자고 말씀드린 거고, 헤드가스켓이 다 터졌다고 하면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엔진이 아니에요. 캠샤프트는 비교적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외부에 다른 흔적도 기존 엔진보다는 좀 적고, 일단 얘네 부품들을 먼저 세척을 좀 하고 그러고 조립에 들어갈게요. 이게 세척이 아직 안 돼서.
자, 요게 이제 원래 명칭이 이제 오토래쉬 어저스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 안에 오일이 들어갔을 때 밸브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장치거든요, 요게. 근데 이제 이렇게 누르다 보면 잘 안 움직이는 게 있어.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태핏을 분해해 보면 여기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스프링이 얘를 밀어내야 돼. 요 안에는 오일이 담겨지는 거죠. 오일이 담겨져서 잘 움직이죠. 여기 오일이 들어가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오일이 안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게 심한 경우는 이렇게 나온 상태로 고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온 상태로 고착이 되면 얘가 들어가질 않아서 밸브를 눌러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금밖에 안 움직이죠. 이거 턱 하고 걸리는 느낌이 나요. 이게 잘 안 움직여. 이게 얘가 너무 많이 새도 문제인데 이게 빡빡해도 문제가 돼요. 이렇게 오일을 빼고 조립하면 단점으로는 초기 시동을 걸면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뭐가 망가진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밸브 소리가 나요. 따다다다다닥 하면서. 이 작업자들이 탈거한 다음에 태핏을 오일에 통째로 담궈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조합을 유지해야 되는 부품이니까. 근데 이걸 담궈 놓으면 안 되고, 원래는 이렇게 빼서 얘네들 분해해서 담궈 놓는 게 맞고, 그러지 않으면 아예 안 담궈 놓는 게 나아요. 이 안에 오일이 다 빠져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처음 시동 걸 때는. 이 태핏이 또 보기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줘요. 그래서 안에 있는 오일들이 다 빠지고, 그리고 조립을 해야 돼요. 이렇게 태핏 그렇게 확인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이제 이걸 장착할 거예요. 본업이 유튜버잖아요. 부업으로 정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렵게 해야 재밌으니까. 끼우는 분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해요. 보소. 아씨. 이게 구멍을 먼저 맞춰야 돼. 이렇게 하고. 유튜버가 직업이잖아. 정비를 취미로 하고 있고. 이게 순서대로만 잘 조이면 돼. 이렇게. 이 부품 아끼려고 용접을 한 것 같습니다.
가야 된다. 평평하게 더 가야겠네. 자, 이 246 차량 처음에 입고 낼 때부터 되게 말이 많았어요. 오시자마자 엔진이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차주분이 고민이 되게 깊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다 그것 때문에 이미 가지고 오시자마자 수리를 하셨고, 수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이제 입고가 됐었던 차량이거든요. 일단은 수리는 다 했어요. 제가 처음에 작업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엔진의 헤드 볼트, 나사산 부분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엔진을 바꿔야 될 것 같다 해서 실제로 엔진을 바꿨고, 실린더 내벽도 이미 손상을 입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수리가 다 지금 끝났고, 이게 참 차가 나이가 있으니까 뭐 하나 뜯을 때마다 부서지는 것들이 많아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 엔진 경고등 하나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연료 라인에 관한 경고등이라 차량 운행에 문제 없는 경고등이었기 때문에 일단 시운전 한번 먼저 해봅시다. 지금 엔진음은 굉장히 조용해요. M54 엔진 특유의 엔진음이 나요. 약간 그 고주파음과 더불어서 굉장히 조용한 음이 있어요. 하여튼 좀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데 특유의 엔진 소리가 있어. 자, 갑시다. 일단은 수동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응이 힘들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운전하긴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수동을 운전해 본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느낌 부드럽네. 그렇지, 기아도 안 들어가가지고 작업 끝나고 아주 좀 애먹었었어요. 왜 안 들어갔냐면 이게 전에 이제 크러치를 디스크 커버를 교환했었는데 그 안에 포크랑 포크 레바를 교환을 안 해가지고 크러치 유격이 약간 변했기 때문에 기아가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션 다시 내려가지고 그건 제가 해결을 하긴 했는데, 이게 차 자체가 3.0이 아니라 325예요. 원래 명칭상으로는. 느낌 좋네. G39도 M54 엔진 들어간 거는 2500cc에 이 오토미션 들어간 엔진이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데 차량의 느낌? 그런 필링이 굉장히 좋아요. 문제는 이제 당연히 2500cc가 3000cc보다는 힘이 딸리고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필링이 좋기는 해요. 2.2 들어간 후기형 엔진하고 2500cc 들어간 차량들이 많고요. 요거는 거기에다가 전기형이에요. 그래서 사실 M54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고 M52TU라고 해서 전기형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을 구하기가 더 어려웠었어요. 사실 굉장히 부드럽다. 엔진은 이 수동 미션은 여기 손을 얹고 있으면 이 엔진의 필링을 손으로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동력이 전달되는 느낌? 그게 손으로 정말 전달이 잘 돼요. 전륜구동 차량들 말고 이렇게 후륜구동 차량들 같은 경우는 회전체가 굴러가는 느낌이 여기서 그대로 전달이 돼요. 아주 좋죠, 이거. 그래서 봉을 이렇게 자꾸 잡게 돼요. 일단은 지금 이 차는 가져오셔가지고 차량 가액만큼 차량을 수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체를 수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하체가 약간 좀 그리 좋진 않아요. 쇼바랑 그런 상태들이 좀 말캉말캉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엔진 필링 되게 좋다. 굉장히 스무스하네. 내가 만들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스무스해. 이게 일단 엔진을 전체 오버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중고 엔진의 경우는 너무 오래된 엔진이라 막 창고에서 뭐 몇 년씩 썩었던 엔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전체를 다 분해하고 피스톤 링까지 다 다시 재조립을 하고 슬러지 다 청소하고 그런 거에서 조립한 거거든요. 메탈 간격 다시 재고. 근데 보람 있네. 보람 있어. 1, 2, 3, 4까지는 좋은데 5단 들어갈 때가 좀 뻑뻑해가지고 조금 이질감이 있네요. 주행거리가 지금 10만 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긴 한데 이게 이제 냉각계통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열이 좀 많은 엔진이다 보니까 조금만 정비를 게을리하면 냉각계통이 고장나기 딱 좋은 구조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냉각계통이 고장이 나면서 이제 헤드 가스켓이 들뜨고 열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블럭까지 먹은 게 아니었나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올드카들을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단순히 옛날에 내가 이 차를 갖고 싶었어, 그냥 그 정도의 마음 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당시에 이 차들의 가격이 상당히 비싼 차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져오시면 아니 가격이 싸니까 이제 사와야지, 살 수 있지 하고 이제 가져오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그 당시에 차값에 비례하는 수리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이런 수동에 너무 막 흥분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수동을 찾다 보면 수동 중에 관리가 잘 된 차가 많지 않아. 뭐든지 만족스러운 게 별로 없거든. 그래서 뭐 그냥 수동에 꽂혀가지고 관리 상태를 제껴두고 이렇게 엔진 고장난 차를 사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뭐 안 좋은 댓글들 달지 마시고,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처음 사시다 보면 뭐든지 누구나 이렇게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올드카를 많이 끌어본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일단은 지금 차량이 뭐 시운전을 해보니까 엔진 필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물론 이제 이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 수리가 이제 하체 수리, 그리고 뭐 실내 복원, 뭐 그런 수리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굴러는 가야 뭐 올드카 복원을 할 거 아니야. 일단 수리는 잘 됐으니까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차주분께서 뭐 실내 복원이든 뭐든지 하겠죠. 일단 저는 하체 먼저 수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수리한 것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보통 잘 생각하고 올드카는 고르시라. 그리고 데일리카처럼 매일 타지도 못한다 사실. 일단은 작업은 다 마무리됐고, 이제 뭐 잔잔한 것들, 뭐 커버류나 뭐 각종 액체류, 뭐 워셔액이라든가 그런 거 보충하면서 작업 마무리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드카 사실 때 꼭 명심하세요.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수동이 재밌긴 하다. 옛날 생각나고 이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 진동. 이게 기가 막힌다니까. 이게 사실 이게 또 직결감이 또,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 이렇게 쓰고. 수동 사지 마세요. 좋다 느낌. 몇 가지 속을 새겨가지고 아주 고생했었는데. 좋아. 올드카 사지 마세요.